지구의 역사는 약 45억 년에 이릅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길어서 솔직히 말해 쉽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의 진화를 하나의 단순한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명 하나 없던 뜨거운 불덩어리에서 시작해 초록과 푸른빛으로 물든 쾌적한 행성으로 변모하고 마침내 그 정점에 호모사피엔스, 다시 말해 우리 인류가 등장했다는 그런 단선적인 진화의 이미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의 역사는 수없이 갑작스러운 대전환을 맞이했고 그때마다 치명적인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 생물권을 멸종의 벼랑 끝까지 몰아넣어온 연속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지구가 수천 번이나 파멸을 겪었고 그때마다 고도 문명이 멸망해 왔다는 식의 음모론적 주장을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전적 이론, 즉 과거에 일어난 5차례의 대량 멸종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량 멸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애초에 매우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특히 개별적인 존재 하나하나의 시선을 돌려보면 그 사실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 덧없음을 직접 목격하고 있듯이 인간은 고작 60년에서 8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태어나고 죽는 한 생을 마치는데 그마저도 비교적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물종으로 탄생한 이후 아직 약 30만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 진화 이론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앞으로 200만 년쯤 지나면 자취를 감출 것이며 운이 좋다면 슈퍼호모와 같은 새로운 종으로 이어질 재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적인 멸종 속도인 배경 멸종률에 따르면 100만 년 동안 종의 10%가 사라지고 1억 년이 지나면 65%가 소멸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물종의 탄생이 기존 종의 존속을 방해하지 않는 비교적 평온한 시대도 있지만 종의 교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시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량 멸종은 그러한 일반적인 진화의 틀 안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이며 생물학적 대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과학에서는 규모와 속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5차례의 대량 멸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멸종의 하한선은 전체 종의 75%가 사라지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멸종의 속도에 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많은 대량 멸종은 200만 년 이내에 집중되어 일어났지만 예외도 있어 후기 대본기처럼 수천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멸종 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도 혹은 새로운 종의 탄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경우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75%라는 멸종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구 규모의 생물학적 대재앙이라 불리는 빅5 대량 멸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4억 4,300만 년 전에 일어난 오르도비스기 대량 멸종, 약 3억 7,100만 년 전부터 3억 5,900만 년 전까지 이어진 대본기 대량 멸종, 약 2억 5,200만 년 전에 발생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페름기 대량 멸종, 약 2억 100만 년 전에 일어난 트라이아스기 말의 대량 멸종, 약 6,600만 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공룡 멸종으로 널리 알려진 백악기 말의 대량 멸종. 이들 대멸종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연대는 일반적인 지질시대 구분에 근거한 것이며 100만 년에서 150만 년 정도의 오차는 허용 범위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 생명사에 새겨진 이 5차례의 대재앙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초의 리셋.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은 고대 생명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들에게 단순한 비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층 속에 보존된 멸종생물의 흔적을 조사하는 일, 곧 고생물학자의 직업 그 본질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발견된 화석과 다양한 흔적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년 전 고대 생태계의 모습을 오늘날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의 경계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생명체의 거의 전부가 물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층에서는 삼엽충과 완종류, 연체동물,
그리고 기묘한 장가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석과 흔적이 발견되고 있죠. 말 그대로 삼엽충의 전성기였으며 전 세계 고생물학자들이 그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삼엽충으로 가득 채워진 퇴적층 위를 덮은 상부 지층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마찬가지로 많은 고대 어류도 한꺼번에 사라진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불과 약 100만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구를 덮친 급격한 한랭화였습니다. 이는 생명이 지구에 탄생한 이래 처음으로 찾아온 빙하기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생물의 흔적은 약 38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최초의 녹조류가 등장한 것은 약 10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종류가 대폭 증가한 시점은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부터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 이후부터 비로소 멸종이라는 현상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빙하화는 초대륙 곤드와나 주변에 형성된 역사상 최대 규모에 속하는 거대한 빙상에 의해 촉발되었죠. 당시 거의 모든 육지는 이 곤드와나 초대륙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중심은 남극 부근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북쪽 끝은 적도와 그 주변 지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이 얼음으로 변한 결과 해수면은 50m에서 100m나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활한 연안지대가 바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해수 온도 역시 몇 도가량 떨어졌죠. 더 나아가 해류도 변화했고 산소가 부족한 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생물량이 집중되어 있던 얕은 바다의 생태계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죠. 이 빙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길어야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구의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 이 기간은 하루에 비유했을 때 단 1초에 해당할 만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이 한순간과도 같은 사건 속에서 모든 해양 생물종의 85%가 영원히 사라졌고 예를 들어 삼엽충처럼 살아남은 종들조차 그 개체수는 몇 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리셋. 오르도비스기의 거대한 빙상이 약 1000만 년에 걸쳐 서서히 녹아 사라지자 마침내 유명한 실루리아기에서 대본기에 이르는 이른바 물고기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구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처럼 많은 물고기가 바다와 대양을 가득 메운 시대는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본기가 이전 시대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단지 장갑 어류가 번성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바다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생명체가 이 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본격적인 육상 진출을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시대에 최초의 숲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초의 양서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물학적 대재앙은 대본기 말, 다시 말해 약 3억 7,200만 년 전에서 3억 5,90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멸종은 수천만 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게다가 여러 차례의 파동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멸종의 원인은 이전 사례처럼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화산 활동, 지구 규모의 온난화, 그리고 해양의 산소 결핍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쳤다는 설명이죠. 특히 산소 부족은 숲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그에 따라 막대한 양의 유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결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산호였습니다. 깨끗한 해수와 충분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산호는 거의 절멸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렸죠. 대본기 말에 이르러 한때 열대 산호초를 지배하던 산호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미미한 잔해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해양 생물종의 약 75%가 멸종했죠. 그러나 바로 그 멸종이야말로 육상 생명의 발전에 오히려 가속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와 산호가 독점하던 무대 위에 새로운 주역으로 육상 척추동물이 등장하게 되었죠. 제3의 리셋. 이 멸종은 그 파괴력이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대멸종이라는 특별한 명칭까지 부여되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요. 페른기 말, 즉 약 2억 5,200만 년 전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전 지구에서 전체 생물종의 약 90%가 사라졌죠. 말 그대로 지구는 생물권의 대부분을 잃었고 생명은 마치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듯 재출발을 강요받았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의 지구 지리는 오르도비스기와도 오늘날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초기 고생대에 존재하던 곤드와나 대륙을 대신해
새로운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는 훗날 아프리카, 유라시아,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기후는 점점 건조해졌고 여름은 극단적으로 뜨거우며 겨울은 혹독하게 추운 강한 대륙성 기후로 바뀌어 갔죠. 육지의 3분의 2는 사막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면적은 오늘날 최대 규모인 사하라 사막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모든 생명에게는 가혹한 생존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의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된 원인은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거대 홍수 현무암 분출이었습니다. 그 분출은 너무도 격렬해서 200만에서 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대지가 용암에 뒤덮였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황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죠. 지구의 기온은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바다는 산소를 잃었고 해수의 산성도는 급격히 상승했죠. 이렇게 해서 대기 중 산소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이산화탄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가스실에 갇힌 듯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죠. 육지에서는 대형 파충류와 포유류,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먼 조상에 해당하는 단국류 거의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포유류와 가까운 친척이자 그 조상에 해당하는 키노돈트류의 일부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진화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고 인류는 아예 탄생하지 못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또한 공룡과 악어, 익룡의 조상에 해당하는 주룡류 역시 이 혹독한 환경을 견뎌낸 생물 집단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나 수많은 다른 종들은 그러한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대멸종에서 전체 해양 생물의 90에서 96%, 그리고 육상 척추동물의 약 70%가 사라졌는데요. 멸종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는 길어야 100만 년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지구는 산소 결핍과 산성비로 인해 완전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묘지로 변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100만에서 300만 년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회복의 조짐을 보인 것은 식물과 양서류 그리고 소형 수국류였습니다. 이어지는 500만 년 동안에는 안정된 산호초 군집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멸종의 정점으로부터 80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흐른 뒤 지구의 생물권은 다양성을 되찾으며 완전한 회복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공룡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데요. 사실 이 공룡이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지구 규모 멸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제4의 리셋. 이 멸종은 페른기 대멸종이 일어난 지 5천만 년 후 약 2억 100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멸종으로 전 해양과 육상 생물의 약 80%가 사라졌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멸종이 공룡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원인이 된 것은 또다시 화산 분출이었으며 캠프, 즉 중앙 대서양 마그마 활동 지대라 불리는 거대한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판게아 대륙의 분열, 그리고 그에 수반된 리프트대, 훗날 대서양의 시작이 되는 지각의 균열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은 대서양의 산파라고도 불립니다. 캠프의 화산 활동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분출은 약 60만 년 동안 이어졌고 분출된 현무암의 양은 200만에서 600만 세제곱킬로미터 이상에 달했으며 용암이 덮은 면적은 700만에서 11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러 이는 오늘날 유럽 대륙 전체보다도 넓은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온실 효과를 일으켰고 황가스는 산성비를 유발했으며 그 결과 해양의 산성화와 탄산염 골격의 용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후는 온실 효과에 따른 고온화와 에어로졸에 의한 냉각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급격하고도 극단적인 변동에 시달리게 되었죠. 산소 결핍과 해수 속 황화수소의 유입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많은 해양 생물 군집, 특히 척추동물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육지 역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죠. 그러나 대서양이 형성되고 따뜻한 바다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기후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점에서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가 진정으로 막을 올리게 되죠. 만약 이 가련한 생명체들이 그 지배의 시대가 맞이할 결말을 알고 있었다면. 제5의 리셋.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는 이제 어린아이조차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에게도 공룡의 멸망은 지구 생명사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공룡들은 지구를 제 세상인 듯 활보하며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서식지를 넓혀 지구의 거의 모든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티라노사우루스와 안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테리지노사우루스, 그리고 거대하면서도 온순했던 알라모사우루스의 머리 위로 지름 약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우주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대재앙은 6,6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공룡을 포함한 생물 종의 76%가 멸종했습니다. 소행성은 유카탄 반도 부근에 충돌해 지름 약 180km, 순간 깊이 20에서 30km에 달하는 칙술루브 크레이터를 남겼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막대한 양의 먼지와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죠. 그것들은 수년 동안 태양빛을 차단했고 지구 전체는 급격한 한랭화에 휩싸였습니다. 기온 하강으로 먹이사슬이 끊어졌고 많은 동물 집단에서 번식이 거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사실 설령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백악기 말의 공룡 세계에는 이미 그 번영을 위협하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죠. 그것은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발생한 거대한 화산 분출로 수백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스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해수면 상승과 대륙의 분열과 맞물려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기후격변과 서식 환경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의 충돌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겪을 틈도 없이 공룡의 세계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6의 리셋.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생물권은 6번째 지구 규모의 멸종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과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나먼 미래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과정이죠. 과거 5차례의 대량 멸종은 지층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지만 이 6번째 멸종은 인류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종의 멸종 속도는 평온했던 지질시대의 자연적 수준보다 100배에서 100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태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지금의 속도는 과거 대량 멸종이 기록된 지층의 수치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특히 심각한 것은 해양의 상황이죠. 지난 수십 년 사이 지구는 가장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생태계 가운데 하나인 산호초의 최대 50%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해양은 점점 온난화되고 있으며 용존산소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죠. 현재 해양의 산소 감소 속도는 생명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페름기말 대멸종 직전에 관측된 수준에 필적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물권은 점차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은 무너지고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며 생태계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이지만 과거의 지구적 재앙들 역시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이번 멸종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행성의 충돌도 거대한 홍수 현무암 분출도 판의 충돌도 아닙니다. 그 최대 요인은 단 하나의 생물종,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 45억 년의 역사 속에서 생물이 지질학적 힘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는 대기의 화학 조성을 바꾸고 탄소 순환을 가속하며 해양 시스템에 개입하고 생물 종을 대륙간에 이동시키고 생태계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의 이동이나 화산 활동이 수십만 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일이 이제는 불과 몇 세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량 멸종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었고 생명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6번째 멸종만큼은 어쩌면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또다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거나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질학에는 도덕도 선악의 판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난 사실을 기록할 뿐이죠.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연구자들이 21세기 초의 지층에서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단절을 발견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지구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리셋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인류가 이 행성의 거주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증언하는 하나의 지층으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